최진만 기자와 함께하는 굿모닝 OBS 오늘 첫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3370번님 최진만 기자의 첫 진행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7985번님도 역시 팩트만 골라 얘기하는 기자님, 그리고 7975번님 반가워요. 이제 만만한 정치 못 듣나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뭐 스페셜 데이 한번 안 한다고는 안 하고 또 스페셜 하고 싶어. 너튜브 통해서 또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댓글도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 주니맘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는 라디오 보니까 기분이 남다른데요.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 후 받아쓰기 100점 받았을 때처럼 흐뭇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저희가 보내드리고, 불곰님도 첫 출발 최진만 기자님 한박 웃음 웃는 얼굴 보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 해주세요. 우리 계속 같이 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여러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 정말 이거를 어떻게 좀 캡처를 해서 갖고 싶어요. 정말로. 매일 올 많이 거예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주 월요일 최진만의 만만한 정치 보다도 정치 수다보다 이제 새롭게 또 요 코너가 신설이 됐거든요.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8시 3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굿모닝 OBS에서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고품격 정치 토크, 정치 이면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만만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고품격이지만 만만하고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의 강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정치의 강한 남자, 이슈의 강한 남자, 이수강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1시간 함께 했었습니다. OBS 이수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수강 기자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친밀한 또 오, 선배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 좋은 얘기 나올 네. 줄 알았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선배시니까 또 예. 그래도 뭐 이 시간 추천도 많이 하셨고. 네. 네, 예. 최진만 그리고 기자님. 또 이수강 선배가 이 외유내강형이세요. 예. 온화하지만 강함이 맞아요. 있네. 지금 그 겉보기에도 되게 온화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온화하시죠. 선비 스타일이시라서.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묵직한 정치 얘기 갖고 오실 테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만한 정치를 아마 잊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수강 기자님도 최진만 기자님한테 뭐 덕담 겸. 우리 최진만 기자하고는 네. 이제 보도국의 선후배 관계고 또 국회 같이 출입도 했었고 네. 이제 오랜 시절을 같이 해왔는데요. 또 이렇게 대표 OBS 대표 기자와 간판 기자. 간판 기자 베테랑 아나운서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그런 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강한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한 정치라고 하니까 네. 이게 만만한 정치가 참 좋은 타이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성함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름을 아까 가지고. 작가님들이 참 진솔- 이름을 잘 지어주세요. 진솔한 뉴스도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네. 근데 강한 정치 아까 이제 소개도 하셨지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술자리에서나 식사 자리에서 정치 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좀 강해질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라든가 팁 이런 걸 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술자리에 가면 네. 그냥 남들이 아는 얘기 해보면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 이면에 있는 얘기 그리고 뭐 속설 뭐 맞아. 이런 거 얘기해주면 또 네. 인기가 또 올라갑니다. 비하인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누가 그런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사실은 근데 말이야. 이런 거. 부담이 더 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예, 오늘 뭐 첫 소식으로 지지율 얘기 가져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한 가지 이슈보다는 좀 어떤 약간 기획성으로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뭐 특히 여론조사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앞두고 네네.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총선의 승패 누가 일당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의석수를 어느 정도 얻을 것이냐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예. 이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지표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지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좀 상식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이 승리하고 국정 안정론이 좀 여론을 얻으면서 또 반대로 지지율이 낮으면 야당이 승리한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대비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또 조사 개요 말씀드려야 되죠. 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주에는 설 관계로 조사가 없었고 2주 전이 직전 조사인데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쭉 몇 개월간의 여론조사가 긍정평가가 30% 전후, 부정평가가 60%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봐서는 국정 지지도가 아주 낮은 편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지율 곱하기 3이 여당 의석수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계산을 해요? 여러 차례 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40%면 여당의 의석수가 120석 곱하기 3해서 30%면 90석, 50%면 150석 이렇게 얻더라. 지난 역대 총선들을 네네. 총선과 여론조사의 추이를 비교해 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여당에게 불리한 그렇죠. 위태위태하죠. 불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두 분이 근데-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요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관 기자 얘기한 게 저도 예전에 들었던 그 이른바 여의도 속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속설. 대단히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과학적인 뭐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맞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그 지난 21대 총선 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는데 그 2020년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바로 직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 초반이었거든요. 네. 곱하기 또 3월에 보면 180이 나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네. 지역구로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맞습니다. 그래서 180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럼 맞았죠. 그렇죠. 이게 몇 가지 그 총선 같은 총선에서 정말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포인트들이 이런 있구나. 속설이거든요. 그렇구나. 그 요거를 보시면 아까 이수환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해보면 그 100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9석 예, 예. 이 정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거를 강조하는 데에는 좀 위기의식을 더 수도권 위기론이라든가 이런 위기의식을 좀 더 좀 불어넣음으로써 네네. 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네. 이제 90석까지 나오겠느냐 설마 이제 그런 의견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참고로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성격, 그러니까 전신 정당들을 보면 100석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다 네. 보면 지난번 총선이 가장 낮은 그렇죠. 100석 그렇죠. 좀 약간 넘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100석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좀 너무 좀 억측인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속설 한번 듣고 술자리에서 써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예. 얘기가 있다더라. 예. 예.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그런데 이러한 속설에 대한 또 반론격입니다. 네네. 이번에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더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표가 여야 정당 지지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정당 지지율은 높은 겁니다. 네네네.
대통령 그 지지율은 낮지만 국정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 여야 정당률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지금 국힘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수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저는 좀 요거에는 약간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총선은 국정 심판이거든요. 네. 중간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게 맞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수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측면을 좀 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당 지지율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이근행 위원장이죠. 네네. 이근행 위원장이 아까 163석 17석도 예측을 했다고 하고 그전 총선 때도 좀 족집게처럼 네.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그 지난번 총선 때라든가 그 전 총선 때도 국정 지지도보다는 여야 간 정당 지지율이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네. 총선 결과가 귀결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낮은 건 분명한데 네. 그러한 낮은 거를 민주당이 반사 이득으로서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현재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차별화해가면서 좀 분리하는 전술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당시 21대 총선 바로 직전 정당 지지율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것도 160 몇 석에 그렇겠네요. 들어맞는 건지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 말에 따르면은 네. 그것이 더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뭐 다른 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았었다 계속.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을 이제 한 몸으로 보고 이제 이런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제 많은 청취자들도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의 어떤 지지율은 어떠한 여론조사에 보면 한 50%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번 그 공천 작업 과정 중에서 좀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뭐 37% 이번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도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 한 정당의 그때도 제가 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정당의 대표의 지지율은 그 정당의 그 틀 안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불과 몇 %인데 네.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종의 뭐 디커플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과 무엇의 디커플링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지율이 높은 반면에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불과 30% 후반이다. 격차가 좀 그렇죠. 크다라는 이걸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한 되나? 10% 이상. 예.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냐 못하냐 라고 본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또는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됐으면 예. 좋겠느냐라는 지지율.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그 지지층에게 주는 매력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닐까. 기존의 소속 정당이 갖고 있었던 좀 고착화된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과 정당이 조금 분리된 느낌. 그러니까 아까 이수환 기자 얘기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대신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서 총선을 치르는 전략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네. 동의합니다. 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본인의 지지율은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도 지금 상승세이니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좀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당의 지지율을 한꺼번에 네네. 단시간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요 그러면, 직전 예. 통계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아까 그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 6% 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하니. 그거 뭐 이제 네. 추가적으로 네네. 계속 다음 코너에서 네. 한번 또 얘기해 맞습니다.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한 50여일 남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정치에서 50일은 아. 또 얼마나 그렇죠. 예. 많은 일이 벌어질 수 그럼요. 있는 변화무쌍할 시간이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네. 또 지금 또 공천 작업하다가 또 무슨 일이 또 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정당 지지도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했던 분은 네. 이근형 아, 전 이형. 민주당 네.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동안 이슈였어요. 순방 연기 뽑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4일이었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윤 대통령 내주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그러니까 당초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속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하기 4일 전에 갑작스러운 보도가 난 건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디올백 여론 악화될까봐 그런 거다. 아니면 뭐 의료계 대란 지금 뭐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도가 나왔던 거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 네. 처음에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 이렇게만 나왔고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제 언론들에 나온 그 소개 보도된 내용. 설명들을 보면은 네네. 북한발 안보 위협에 대한 총력 대응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 행동 가능성 대비 네. 등 이러한 안보 민생 이슈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순방을 연기하게 됐다. 그리고 상대국에게도 충분한 양해와 조율을 구했다. 이런 보도가 함께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 감각이 솔직히 좀 안쓰러운데요. 이렇게 북한발 안보 때문에 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를 안 가셨다라고 하면 그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과 뭐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또 그런 뭐 실험이 많긴 했으니까 뭐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계속 북한이 해왔던 건데 뭐 유독 또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반응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수강 기자님은 잘못된 반응이라고까지 제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순방을 연기하는 거,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런 기조, 그러니까 그 연기한다는 기조는 미리 잡혔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좀 팽팽했나요? 아니면은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랬다면 만약에 제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은 왜 굳이 이렇게 사흘 전에 했을까? 그것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사실 즉흥적으로 갑자기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미국을 방문하려다가 대통령이 한 4일쯤 전에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메르스 사태가 워낙에 네네네. 막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청와대가 고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 일정을 잡아놨는데 잡아놓은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 남는 것이 맞느냐 미국을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네. 또 당시에 민주당 야당 최고위원들도 순방을 방문을 연기해야 된다. 같이 동의를 했다. 이제 이런 네. 사전에 주장도 했었거든요. 촉구도.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공격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그렇죠.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외교적 결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야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뭐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가도 뭐라고 할 거고 안 가도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외교 참사다라는 이런 그 뭐 야당을 포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야당의 의견은 그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아까 최진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북한발 코리안 디스카운트, 네. 코리안 리스크를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순방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동행 문제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면서 여권 관계자는 국빈 방문인 독일의 경우 외교 의전상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동행할 경우 야당 등에서 김 여사가 왜 동행했느냐고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이수강의 강한 정치 오늘 첫 시간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정치권의 이슈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문자로 7506번님 개편 첫날 그리고 월요일 뭔가 알차게 짜여져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최진만 기자. 지금 너무 알차서 네. 힘이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진심인 거죠? 우리 청취자님께서 다 응원의 메시지 지금도 보내주고 계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네. 라디오가 재밌는데요. 개편된 OBS 최진만 기자님 진짜 반가워요. 우리 4056번님도 보내주셨고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3523번님이 화성시청 부근에 지금 비도 오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비 소식 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고 내일도 당연히 오실 거죠? 그럼요. 네. OBS 라디오 개편으로 오늘 처음 함께했습니다. 최진만 이윤의 굿모닝 OB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끝곡 소개.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없어요. 저희 시그널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네, 작가 변진솔 안정훈이었고요. 네,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 7시 함께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